오늘은 몰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몰딩이란 사전학적 의미를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건축이나 공예 따위에서 창틀이나 가구 따위의 테두리를 장식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따위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A라는 마감재와 B라는 마감재가 만났음에도 해결이 안 되는, 원만한 해결을 못 보는 그런 만남이 됐을 때 몰딩이라는 매개체가 연결고리가 돼서 마감을 시켜주는 마감재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마감재가 몰딩으로 쓰여졌을 때 이 몰딩을 마감재면 A와 B가 만났을 때 무조건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설계 당시에 현장에 매칭을 시켜줄 때 몰딩의 필요성, 존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나는 현장에 뭐라고 그럴까요? 노란 현장이라고 할까요? 노란 현장은 몰딩을 써서 그 스타일을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써야 되겠죠. 오케이, 난 쓸 거야. 근데 파란 현장엔 몰딩이 붙는 게 싫다. 몰딩 말고 해결 방법이 없느냐에 대한 그 고민을 놓고 난 안 쓰겠다. 이걸 전제하에 이제 설계를 들어가게 되면 몰딩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현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건 뭐냐면 인테리어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존재 이유가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안 쓰는 스타일과 쓰는 현장에 몰딩이 아예 안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안 쓰겠냐? 아예 안 쓴다고 아무리 약을 써도 결국에는 써지거든요. 왜냐면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이 풀리는 현장이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저도 몰딩이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적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몰딩이 들어가는 현장 스타일이 몰딩이 존재를 한다. 그렇다고 돈과 시간이 절약되냐? 어디에 비해서? 안 쓰는 현장에 비해서 쓰는 현장이 싸다? 아니에요. 달라요. 스타일 자체가 노란 현장에는 몰딩을 써서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몰딩이 존재하는 현장과 몰딩을 안 쓰면서 현장을 풀어가는 현장이랑 뭐 누가 돈과 시간을 적게 들고 많이 들고 이 차이는 몰라요. 난이도는 결국은 양에 따라서 승부가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이 이름을 몰딩이라는 게 전체적인 명칭이 어떤 몰딩이 있는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해주자면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위치에 따른 명칭.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 공간은 천정과 벽과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몰딩이 어디에 부착이 되느냐? 첫 번째, 천장에 부착된다. 그러면 천장 몰딩이에요. 이 천장 몰딩에는 천정과 벽체가 만나는 곳에 부착이 되면 철정 몰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벽체 몰딩. 말 그대로 벽에 부착되는 몰딩이에요. 근데 이 벽에 부착되는 몰딩. 벽에 A와 B가 없는 형태가 되면 몰딩이 필요 없겠죠. 벽체 몰딩이 꼭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천장 몰딩의 존재 이유보다 벽체 몰딩의 존재 이유가 좀 범위가 좁아들겠죠. 그럼 벽에 두는 몰딩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코너 몰딩. 이 코너 몰딩은 외곽 코너와 내각 코너가 존재를 해요. 외곽 코너에 많이 쓰여요. 비율이 이쪽이 많고, 내각일 때는 좀 많이 안 쓰죠. 디자인 비율 때문에도 많이 안 써지고, 그리고 외곽 같은 경우는 어떤 파손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곽 코너에 몰딩을 쓰는 거를 이제 코너 몰딩이라고 좀 하는 면이 있고요. 다음에 허리 몰딩이 있어요. 허리 몰딩. 벽체 몰딩과 허리 몰딩? 같은 비율이 되는데 벽에 붙으면 벽체 몰딩인데 왜 허리 몰딩이냐? 이럴 경우는 어떤 경우 허리 몰딩이 존재를 하냐면 상부와 하부에 마감재라든가 도장 색에 대한 어떤 다른 마감재와 마감재가 만났을 때 용이롭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면 요 중간에 몰딩이 존재를 하겠죠. 이 몰딩을 허리 몰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문선 몰딩이라고 있어요. 문선 몰딩이 뭐냐, 말 그대로 문틀과 벽체가 만났을 때 이어준, 이걸 문선 몰딩이라고 해요. 그럼 벽체 몰딩에는 상황에 따라서 코너 몰딩, 허리 몰딩, 문선 몰딩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웨인스코팅 몰딩은 뺄게요. 이거는 만남에 이어주는 연결을 하는 몰딩이 아니고 그건 장식 몰딩이 되다 보니까 마감재 역할을 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삭제를 시킬게요. 그 다음에 천정, 벽, 바닥이겠죠. 바닥 몰딩이 있어요. 이 바닥 몰딩은 이것도 말 그대로 벽체와 바닥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거죠. 말 그대로 이 바닥 몰딩은 알고 있는 걸레바지라고도 불러요. 이 정도로 위치에 대한 명칭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형태에 따른 이름이 또 다르잖아요. 이거는 부착 부위에 대해서 이제 위치에 따른 거고, 형태는 실존하는 이제 실물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냐면 갈매기 몰딩이라고 좀 들어보실 거예요. 갈매기, 이 단면이 갈매기를 좀 닮았다고 그래서 갈매기 날아가는 영상, 날아가고 있는 영상. 옛날에는 크라운 몰딩이라고 또 많이 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계단진 단면이 있어서 계단 몰딩이라고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밋밋한 평판 몰딩이라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몰딩이 존재해요. 이 마이너스 몰딩과 매지 몰딩은 달라요. 매지를 마이너스 몰딩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형태가 이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주냐면, 보통 인테리어 스타일들은 좀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갈매기가 좀 주로 많이 쓰이고, 계단은 좀 약간 간혹가다 쓰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새는 계단물 몰딩을 잘 안 쓰죠.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요소요소에 적시적소에 많이 쓰는 게 좋긴 한데, 막 여러 가지를 써서 마감이 깔끔하고 좋게 나오는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일단 갈매기 현장만 얘기를 해보면, 인테리어 풍에서 보통 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는데, 프렌치 스타일도 있고 프로방스 스타일도 있고, 뭐 북유럽 스타일, 뭐 로맨틱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매기와 뭐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성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런 풍을, 이런 스타일, 요 스타일들을 만들려고 갔을 때는 이 때로는 간혹 몰딩을 안 쓰는 현장보다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스타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몰딩이 쓰였을 때, 이런 스타일들을 만들었을 때 단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요새 뭐 단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몰딩을 안 쓰는 게 더 단가가 손이 많이 가서 한다가 아니라, 스타일과 양과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몰딩 현장에 1억을 썼고 무몰딩 현장에 8천을 썼다면 1억 현장에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몰딩에 쓴 현장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몰딩 현장이, 몰딩을 안 쓴 현장이 돈이 더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게 더 비싸질 수 있는, 디테일이 그렇게 풀렸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평판 몰딩을 좀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바닥 몰딩으로 좀 많이 쓰이기도 하고, 천장 몰딩으로 쓰이기도 하고, 벽체 몰딩으로 고루고루 쓰여요. 약간 단순한 스타일로 갔을 때, 단순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 원래 역할을 조인해주는 조인트 역할을 해줬을 때 평판이 많이 쓰여요. 왜냐면 갈매기나 이거 같은 경우는 요철이 많기 때문에 허리 부분 이상에서 어떤 그 모양을 주는데 이게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 평판은.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로 갈 때는 요 스타일대로 갔을 때 이런 식이 쓰이는 거고, 평판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같은 어떤 그런 시즌. 그리고 마이너스 몰딩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닌 어떤 스타일들이 많이 쓰이냐면, 보통 극천 아주 높은 레벨로 얘기를 하면 미니멀 스타일. 이 미니멀 스타일은 뭐 극강의 자재라고 해야 되나? 뭐 색깔도 원톤, 그다음에 뭐 비우는 인테리어가 되다 보니까 스타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색으로 표현하자면 천정도, 벽도, 바닥까지 하얀색이다. 요즘 뭐 화이트가 대세니까 화이트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면 바닥 부분만 하더라도 흰색으로 하게 되면 뭐 발자국이라든가 어떤 그 타격에 의한 뭐 깨짐이라든가 뭐 흠집이 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극강인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크랙 같은 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니멀에 쓰이고, 다음에 이제 모던 스타일일 때도 많이 쓰이죠. 마이너스 몰딩.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미니멀과 모던 스타일은 마이너스 몰딩보다는 거의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매지? 매지는 홈을 메꾸는 게 매지고요. 그래서 매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매지를 메꾸기 전 단계인 그 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홈 마감이 되는 거예요. 모던 스타일과 미니멀 스타일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무몰딩이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몰딩이 없는 현장. 이 몰딩이 없는 현장들은 뭐 빈티지,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인더스트리얼. 그냥 빈티지는 말 그대로 오래되고 뭐 낡은 형태의 뭐 그런 게 매력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선 정리를 A와 B가 만났을 때 정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칭되는 그런 톤을 유도를 하는 거고,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도 뭐 공장의 어떤 그런 창고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A와 B가 만났을 때 굳이 간섭하지는 않아요. 누군가를 뭐 또 집어넣어서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추럴한 느낌에도 많이 쓰이죠. 자연적인. 그래서 무몰딩이 이런 느낌이 쓰이고, 마이너스 몰딩은 이런 미니멀과 매지 쪽. 그다음에 갈매기 몰딩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프레지스타일, 뭐 프로방스, 북유럽 굉장히 많아요. 뭐 얘기를 하면 뭐 플랜테리어라고 뭐 식물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정크라고 해가지고 뭐 쓸모없는 물건을 뭐 이렇게 해서 뭐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해서 많이 쓴다는 뭐 그런 표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더 얘기하면 제가 선수는 아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무슨 뭐 교수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제가 아는 그동안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대본 없이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고 끊김이 좀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헛소리를 하거나 말이 안 되는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저리 했다 치고 좀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몰딩의 위치 명칭과 형태에 따라서 한번 얘기를 했다면, 이제 소재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 소재가 뭐가 있느냐, 어떤 걸로 만드냐 라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소재를 보게 되면 PVC, 뭐 PVC가 뭐다 막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잖아요. 검색해 보세요. PVC로 만든 몰딩이 있고, 그 다음에 MDF로 만든 몰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레탄, 그 다음에 FRP, 그 다음에 로본이라는, 이거를 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한데, 이 로본은 장판이나 데코 타일과 조인을 많이 하는 물건인데 요새는 잘 안 쓰죠. 좀 많이 안 쓰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도장으로 된 몰딩도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가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는 부분은 가끔 나오는 우레탄, FRP가 많이 안 쓰고요. 로본도 잘 안 쓴다고 보여지고, 대부분은 PVC와 MDF 소재로 만든 몰딩을 많이 써요. 그리고 현장에서 도장을 하기도 하죠. 미장면에 도장할 수도 있고 섞으면 도장할 수도 있고, 물론 수성 도장은 아니에요. 유성 도장. 그러니까 뭐 물기라든가 수분이라든가, 같은 말이지만 수분이라든가 스크래치에 좀 그나마 좀 강도가 있는 건데 좀 덜 가격이 가는 그런 부위에다 이제 도장 몰딩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굳이 꼭 이것만 써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소재의 다양성은 굉장히 열려있는 거가 맞다고 봐요. 대략 나열을 해보면 대리석은 걸레바지를 아주 예전에는 그 걸레바지를 썼었는데 지금은 벽체가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는 스타일들을 많이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들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대리석 타일로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근데 많이 잘 안 쓰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조석 가지고 또 만들 수 있어요.
또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리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디테일을 어떻게 풀느냐에 따른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디테일이 곧 디자인이다. 왜 디테일이 곧 디자인이냐면, 훌륭한 설계를 했어요. 디테일이 안 풀려서 마감을 지을 수 없다면 그건 죽은 설계가 되겠죠. 근데 디테일을 잘 풀어서 말도 안 되는 설계가 나왔는데 이거를 결과물로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얼마나 보람차겠습니까? 그래서 디테일이 곧 디자인이고, 디테일을 풀려고 거품이 나는 거죠. 이 PVC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건데 이게 밀도가 강하지 못해요. 어떤 마감재를 좀 많이 쓰냐면 건축에 많이 써요. 단가가 싸고 시공이 용이하고 트러블도 좀 안 생기는데, 저는 PVC를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물기라든가 뭐 욕실, 뭐 사우나 이런 공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날 때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쓰고, 제가 사우나 공사할 때도 거의 이런 PVC 몰딩보다는 이쪽 여기 표현이 안 돼 있네요. 금속이 있어요. 금속.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 이런 뭐 훌륭한 갈매기 형태로 된 이런 몰딩이 있어요. 여기다 얹히는 방식의 이런 몰딩을 써요. 근데 인테리어 쪽에서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건축 성향을 가진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쓸 수밖에 없지만 아주 훌륭한 몰딩이에요. 그리고 기타 뭐 금속으로, 그러니까 금속과 PVC는 물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많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이거 또 말이 길어져요. 그렇게 되고 이제 MDF로 만든 건 있는데 이게 공장에서 기성 생산을 많이 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현장에서 가공이 용이해요. 그리고 랩핑도 할 수 있고 도장도 할 수 있고. 그럼 이건 써줄게요. 랩핑도 가능하고 도장도 가능하다. 이 랩핑이 공장에서 찍어가는 게 있고 현장에서 필름도 붙일 수 있는 이런 가공성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MDF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가공이 용이하긴 한데 습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2400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성을 쓰게 되면 조인 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런 단적식으로 이런 시공을 하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저 이걸 거부를 하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핀을 꽂아요. 근데 핀을 꽂게 되면 이 랩핑 같은 경우는 본딩을 하고 핀타카를 쏘거든요. 그럼 핀타카 자국이 다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MDF 갖다 켜서 평몰딩 같은 경우는 쭉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이는 생길 수 있으나 필름은 길이가 길거든요. 롤러 이어지기 때문에 이스미가 없이 쫙 가겠죠. 대신에 뭐 도배와 뭐 이런 기타 뭐 도장이라든가 만나는 이런 부위에서 성질이 각기 다른 칼이 들어간다면 칼에서 싸워서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말아놓는 작업도 하는데, 말아놓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아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지를 못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걸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끊는 방법은 또 똑같이 2400의 길이로 MDF에서 거기서 현장에서 랩핑을 하고 하다 보면 이 조인에 대한 문제는 또 생겨요. 그리고 우레탄은 뭐냐, 이게 제일 좋죠. 강도도 좋지, 밀도도 좋지, 모양도 되게 많죠. 근데 이거는 고가예요. 추천은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현장의 단가가 안 맞아서 잘 쓰지를 못하고 있는 현장이죠. 그래서 이 우레탄 몰딩이 클래식한 현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고가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매직보다, 몰딩보다. FRP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식을 못 만드는, 그러니까 주물로 쏟아서 FRP 소재를 뭐 가다 뜬다고 그러는데, 일본 말로 형틀에다가, 죄송합니다, 가다 써서, 가다 말고 형틀에다가 이 FRP 소재를 부어서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그리스, 뭐 로마, 뭐 이런 뭐 기둥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이 FRP 이런 장식품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로본 이거는 왜 안 그러냐면, 이 장판은 습에 굉장히 약해서 곰팡이 온상지가 돼요,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데코타일은 그나마 매지가 있어서 숨을 튀기긴 해서 상관이 없죠. 그 도장은 뭐냐면, 이제 이게 수성이 아니고 유성 도장을 쓰게 되면 이건 장점이 있죠. 색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색 변화. 물론 MDF도 마찬가지입니다. MDF를 현장에서 도장을 한다. 그러면 현장에서 또 이게 있어요. 이 MDF에서 막 빼받치고 뭐하고 이런 게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기성품이 도장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위에다가 현장 색에 맞춰서 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타카 자국이 또 꽂히기 때문에 얘 또 빠데를, 고급일 같은 경우는 그 점점 박히는 거를 다
퍼티를 다 해가지고 막아서 하든다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대리석은 예전에 쓰던 방식인데, 이 대리석은 A와 B가 만나는 게 아니라, 아니 몰딩이 필요한 게 아니라 A와 B가 만났어요. 벽지와 바닥재가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 대리석을 쓰면 몰딩이 없는, 바닥도 몰딩이 없는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다음에 타일의 단점은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매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근데 매지를 꼭 넣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타일 넣었을 때 어떤 형틀에서는 이쁘겠죠. 바닥과 조금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게 걸레바지 역할을 하는 수도 있는 거고요. 인조석도 마찬가지로 색의 변화라든가 어떤 자재성의 유리한 게 있겠죠. 유리, 이 또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유리도 가능해요. 저는 했었어요. 괜찮아요. 독특하죠. 특이하고. 근데 디테일이 안 풀리면 죽어납니다. 이 디테일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궁금한 건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